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린다고 하는군요. 서울에서도 올 겨울 첫눈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가져볼까요? 손석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사회적 대학이구로 새로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른바 이 경사노위가 해고자와 실업자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는 내용이 주요 매체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죠.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국일보로 먼저 가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사노위가 해고자,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안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이 안을 내놓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 ILO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ILO와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이 같은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는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다. 노조에 대한 권리를 너무나 많이 부여한다. 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죠. 또 하나, 지금 오늘 정부가 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날인데요. 정부가 마치 이 총파업 전날 당근책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노동계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법부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아시는 것처럼 국정 논란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촉구안을 그제 결의를 했죠. 자, 이렇게 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법부 수장이죠. 사진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웬일인지 카타부타 반응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요, 어제 오전 출근길인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예상대로 쇄도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총파업을 결행합니다. 왜 파업을 하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등이 바로 파업의 명분입니다.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내년 1월에도 추가로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론은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일경제는 민주노총 소속조차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지금 민주노총이 너무나 강경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내놓는 기사도 있더군요. 자, 아울러 시민들의 반응은 더 싸늘하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업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만의 파업 출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매일경제는 논조를 이런 식으로 잡았군요. 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파업의 명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다라고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증선위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스모킹 건이다 라고 하는 내부 문건은 검토 자료일 뿐이고 기업 가치를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입니다. 더욱이 금감원조차 재감리 때 이 지분평가 잣대를 뒤집은 거 아니냐라면서 증선위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회계당국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식을 하나 전할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피스텔과 상가에도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 시가가 내년에 대폭 오르게 된다고 하는군요. 왜냐?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바로 첫 번째 과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세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를 들여다보면요. 기준 시가가 인상률이요. 작년에 2배 달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보유세 역시 크게 오르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반포 상가의 경우 증여세가 8천만 원이 오른다고 하고요. 청담동의 오피스텔 한 예긴 한데 증여세가 1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정도로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금 곡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또 재밌게 달았군요. 자,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수능 관련된 기사로 잡아왔습니다. 올해 수능 뭐 너무나 어렵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른바 불수능이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고라는 곳에서요. 가채점 결과긴 하지만 만점자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장성고 어떻게 보면 시골 학교인데 이 만점자가 나온 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자, 이 학교가 어떻길래 이렇게 만점자가 나오는 거냐? 비결이 무엇일까? 네, 지금 뭐 장성고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 95%가요.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학원도 없고요. 또 대부분 부모님들은 농사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을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원 가지 못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 못지않은 심화 수업을 준비해 주고 있다고 하는군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심화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때론 뭐 대학 교수까지 불러서 관련된 과목의 심화 수업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사교육 너무나 문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장성고의 사례가 아마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속에 손 안에 좀 마치겠습니다.